안녕하세요. 송이산 케미TV입니다. 자, 매일 약속드렸던 거래대금 상승률 상위 종목, 그러니까 전일 대비 거래대금이 많이 실린 것들 중에 이제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고 좀 쓸만한 종목들, 좀 위치가 괜찮아 보이고 조정권에 살만한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전약품, 파워넷, 현대바이오랜드, K사인회가 살펴볼 거고요. 국전약품은 오늘 나퍼모스타트 제조 특허 출원이 있었고요. 파워넷은 이제 삼성이 13조 돈에서 퀀텀탑 본격 양산을 하기로 했는데 그 수주 이력이 있어요. 또 현대바이오랜드는 콜라겐, 멤브레인 BFDA 승인이 있고 K사인 아직 특별한 일은 없는데 거래대금 변화가 커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요. 저희 송이산개미TV는 절대로 따로 유료 기획망 운영하지 않아요. 사칭에 주의하시고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댓글 아무거나 남겨주세요. 모든 정보는 무료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이 새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빠르게 또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월 9일 장 마감 후 거래대금 변화 상승률 중에 좀 이슈가 있고 괜찮을 만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찍어드리고 있는데 매일 체크를 해놔야 다음에 또 그 종목들이 좋은 자리 왔을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고 제가 항상 찾아서 이렇게 한번 영상 올려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중에 체크를 할 거고요. 이 중에서 항상 300개 순으로 조회를 하는데, 자, 증감률 순위를 봐야 되겠죠. 이 증감률 순위라는 게 몇 번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거래량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 친구들이 좋은 자리에 와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급등해서 벌써 월봉에서 높이가 있는 거는 사실 부담이 좀 돼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보다는 항상 매수 타점이 있고 또 좋은 위치에 있을 만한 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이제 국전약품이죠. 국전약품이 엄청나게 이제 거래대금이 늘었는데 직전 대금이 얼마냐면 7억 9,600, 7억 정도 이제 거래되던 주식이었는데요. 이게 760억이 거래됐어요, 오늘. 그러니까 엄청나게 10배 정도 이렇게 올라간 거죠. 보통 이게 이제 100만 단위니까 7억 9,600만인데 이게 이제 7억 60조 760억 거의 엄청납니다. 엄청난 거래대금이 국전약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면 월봉에서 보시면 이 항상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말씀드리죠. 최고 중요한 게 이 추세를 이탈하는 월봉 5개월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따라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월봉 5개월선을 이탈하면 안 되는데 저번 달에 조정이 있는 듯해도 이번 달 끝에 꼬리가 결국은 5개월선 근처를 찍고 돌아나간 거죠. 또한 주봉의 장기 추세, 즉 중기 추세 조정이 하락이 확증되는 5주선을 이때 한번 이탈했고 1월달에 이때 이탈을 하면서 이렇게 몇 주간의 조정이 있었는데 이 조정 끝에 박스권이 형성된 끝에 가격이 있어요. 이 자리를 오늘 기가 막히게 딛고 들어간 거죠, 이번 주에. 자, 일봉에서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이 저점을 하나 그으면 돼요. 이렇게. 자, 잘 지켜주던 자리가 1월 달에 이 자리였고 2월 달에 이 자리가 되죠. 이 두 개의 이제 완바닥, 투바닥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밀렸는데 당연히 이 친구도 매물대 맞고 떨어졌죠. 자, 이런 자리들입니다. 시간을 잠깐 볼까요? 떠라! 좀 밀렸네요. 자, 이렇게 이제 밀렸으면 이 친구가 물론 내일 상황에 따라서 또 급등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게 이제 막 쫓아가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충분히 기다렸다가 5일선이나 20일선까지 다시 온다거나 또는 이렇게 다시 전저점 근처까지 오거나 이런 자리에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살짝 음봉으로 밀렸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설사 내일 만약에 이 자리 8,900원 위에 떠서 출발하면 이 자리는 새로운 지지선이 돼요. 그래서 붕 날아갈 수 있는데 항상 주식에서 중요한 거는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물리면 아주 머리 아프기 때문에 차라리 날아가면 그래 넌 내 거 아닌가 보다 하고 내비두면 되고요. 지금 거래대금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모두 잡아먹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는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21선인가 황금일선 여기서 5일선 근처 이런 데서 눌림목 줄 때 슬쩍 매수하는 게 좋고, 내일 또 만약에 너무 높게 떠서만 출발하지 않고 1, 2%만 떠서 출발하면 그 3% 안쪽에서는 3%의 손실을 각오하고, 항상 주식은 계획을 짜고 하는 거죠. 계획을 짜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재물을 볼까요? 재물을 보면 현금 유보율이 916%, 부채비율이 197%로 제약주치고는 나쁘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나는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거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하지만 수익 관점에서 또는 단기 단타 관점에서 이 자리에서 눌림목 줄 때 들어가는 게 최고로 좋아 보이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 같습니다. 자, 다음 파워넷이죠. 파워넷이 보통 10억 정도 거래되던 게 지금 거래 대금이 거의 740억 정도. 엄청나죠. 10억 정도 거래된 게 740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거래 대금 자체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 대금 변화에 따라서 이 친구의 월봉에 위치하는 걸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월봉에서 이렇게 5개월선 이탈하지 않고 잘 돌아 나가고 있죠. 중요한 자리. 저번 달에 이렇게 5개월선을 잘 딛고 돌아 나가다가 1월 달에 이 친구의 전 고점을 맞고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어요. 조정이 들어왔다가 5개월선을 딛고 돌아 나갔는데, 이 최초의 주봉의 5주선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때 조정권에 들어온 거죠. 그렇지만 황금주선을 잘 딛고 돌아 나갔고,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상 최대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만큼 그만큼 이렇게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다 압도적으로 돌파하는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요. 이렇게 이제 21선을 맞고 3일간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황금일선 20일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왔죠. 사실 이런 21선 밑에서 터지는 긴 꼬리들은 상당히 중요해요.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21선 밑에서 이렇게 20선을 딛고 돌아나가는 꼬리들, 이 위에 때 있는 매물대 소화 과정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도 물론 이렇게 가서도 급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런 걸 미리 알 수 없으니까 그걸 미리 알면 신이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긴 꼬리를 맞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쪽 공간, 즉 21년 1월 달에 생긴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이 있는 거죠. 매물대 맞고 떨어지고, 그러면 5일선, 결론적으로 5일선에 잘 안착해놨기 때문에 5일선 돌파 안착을 해놓은 상태라 5일선에 다시 한번 내일 올라가 주면 다시 21선 돌파 안착, 이렇게 꼬리를 다는 모습이 자꾸 보이면서 이 황금일선에 이쁘게 안착해주고, 이때 형성된 1월 18일부터 1월 26일 날 형성된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매물대가 되는데, 이 매물대를 싹 돌파하고 안착해주면 새로운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때 음봉으로 하루나 이틀 이렇게 떨어져서 가볍게 음봉으로 딱 떨어져 주면 이제 중요한 타이밍이 됩니다. 저런 걸 미리 예상하고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에서 차근차근 모아서 전저점 이탈할 때 매도해도 좋은 전략이 되고요. 주식은 이렇게 막 급등할 때 쫓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충분히 계획을 짜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나는 어느 자리가 오면 손절을 하고 어느 자리까지는 주식을 모으겠다는 이런 정확한 개인의 전략이 필요하죠. 전략 싸움이에요. 주식은 전쟁터 같답니다. 자, 아직은 이렇게 5주선 회복을 못했어요. 물론 황금주선을 잘 딛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추세 전환, 즉 이 중기 추세 하락의 확증은 5주선이 하듯이 또 추세 전환도 이제 5주선을 회복해 줄 때 좋아요. 따라서 다음날 내일이죠. 내일 이제 이번 주 내일 하루 걸려 남았죠. 하루 내일 조금 상승해서 21선에 올려놓고 주봉에서 5선에 딱 올려놓으면 내일 같은 날 다시 한번 이렇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2월 15일 시작되는 다음 주에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바이오랜드인데 현대바이오랜드 이 친구도 대단하죠. 이 친구는 증감 변화율이 참 대단한데 보통 10억 정도 이제 11억 6,300만 정도 거래되던 이 주식이 거래 대금이 얼마가 터졌냐면 378억 아니 3,787억 6,100만 원, 한 3,000억이 가까이 터졌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증감률은 국전양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크게 터졌죠.
이 보통 평소에 11억 6천 정도 거래된 주식이 3,700억 가까이 터졌다는 얘기는 현대바이오랜드에 뭔가 아주 좋은 일이 있는 이제 이런 지표가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월봉에서 자리가 높다면 이 친구의 이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친구가 저번 달까지는 위험했어요. 이게 추세 우 하향을 계속했죠. 추세를 우 하향하고 마지막으로 지켜줘야 될 20개월선까지도 깨놓은 상태라 이 친구는 경계감에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번 달에 잘 지켜주고 그냥 돌아 나갔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 20개월선 근처에 있을 때 주봉에서 먼저 추세 전환을 해주는 신호를 보여주는데, 2월 달에 이렇게 추세 전환의 신호가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이 주식이 급상승한다고 이렇게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걸 미리 다 알면 정말로 대박 신이 납니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거래대금 변화, 거래량이 들어올 때 이런 거에 대한 걸 알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 친구가 이 앞에 있는 모든 작은 거래량을 싹 잡아먹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엄청난 거래대금이죠. 이 앞에 웬만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저걸 돌파한 적이 딱 한 번. 그러니까 이때 20년도 5월달 한 번밖에 없었고요. 그동안은 엄청난 하향세와 함께 이렇게 쭉 기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길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서 빵 터졌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런 어떤 이슈와 관련해서 저렇게 막 급상승가 날아갈 때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아마 이 친구가 충분히 또 떨어져서 좋은 자리를 줄 거예요. 하루 이틀 떨어지든가 2, 3일 떨어져서 이렇게 수급일선인 60일선 또는 황금일선, 여기까지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꼭 떨어지는 게 주식이에요. 이게 참 신기하죠. 설사 여기까지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봉에서 그동안 잘 지켜왔던 변곡점들과 매물대들이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자리들이 되는데, 최소한 이런 자리들까지 떨어졌다 돌아 나갈 때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설사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날 이렇게 막 날아가면 내 거 아니구나 하고 빠이빠이 하시면 돼요. 다른 종목으로도 엄마들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권에 있고, 또 2, 3일 정도 조정을 거친 후에 잘 지켜보고 있다가 그때 신규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한 거래대금의 변화가 생겨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사인인데요. K사인도 거래대금의 변화가 엄청나게 심해서 한번 들고 봤습니다. 물론 아주 예전에 이 20년도 9월 달에 펼쳐졌던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만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간의 앞에 상황을 보면 이 앞에 있는 작은 거래량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잡아먹는 이런 거래대금이 생겼어요. 자, 이 K사인의 위치가, 월봉의 위치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종목들에 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월봉의 위치가 높지 않고, 마찬가지로 상승을 추세를 잘 유지하는 5개월선을 잘 딛고 돌아나가고 있고, 드디어 이 보통 종목들이 상승할 때 이 60개월선을 잘 맞고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19년도 4월 달에도 그랬고 20년도 9월 달에도 안착에 실패했는데, 이번 달에 다시 60개월선 돌파 시도하고 있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에 있던 이 구간, 이 잔잔하던 구간을 드디어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 박스권을 이렇게 거놓게 되면, 자, 이 자리가 되죠. K사인은 이 자리를 두고서 나 이 밑으로 안 갈래 이제 하고서는 거래대금이 실려 들어온 거예요. 물론 내일 같은 날 또 하루 이틀 떨어져서 이 자리를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되는데, 지켜주지 못하면 바로 1월 8일과 같이 이렇게 또 다시 떨어지고 1월 27일 또 다시 떨어집니다. 즉, 요 자리처럼 이 중요한 변곡점을 뚫었다 하더라도 지켜주지 못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따라서 이 변곡점을 잘만 지켜주면, 특히 이제 거래대금이 실려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잘 지켜주고 안착만 잘 해주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이 마음에 들어요. 주봉이 이렇게 길게 옆으로 횡보하던 박스권의 주봉을 이제 드디어 양봉 하나를 싣고 거의 이렇게 그 정배열로 들어섰기 때문에, 일봉에서도 이 변곡점, 즉 지하권이죠. 난 이 밑으로 안 갈래라는 이 신호를 완벽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이 친구는 추가로 상승할 수 있고, 높이 올라갔을 때 쫓아가 사는 것보다 이 자리에 눌림목 줄 때 들어가서 사는 게 가장 좋고 또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네 종목, K사인, 현대바이오랜드, 파워넷하고 국전약품까지 상당히 이제 특이한 패턴과 좋은 모습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